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디파이. 이자율이 높은 디파이가 결말이 같은 이유. 그 돈 어디서 땡겨왔을까? 한창 디파이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디파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디파이에 예치를 해놓으면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보통 이렇게 높은 이율의 디파이는 모두 망했죠. 또는 거버넌스 토큰 자체가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청산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 결말이 같은 이유와 그 돈들은 어디서 땡겨와서 그 가치가 생기고 이자를 주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점점 덱스 거래소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 덱스 거래소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죠.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CEX는 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각종 규제에 직격탄을 맞는 중앙화 거래소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탈중앙 거래소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상위 탑5의 거래소 비율이 얼만큼인지 표시된 차트다. 상위 탑5의 거래소의 거래 비율을 다 합쳐도 덱스에서 일어나는 거래량보다 훨씬 작네요. 그죠? 덱스의 비율이 85%, CEX, 섹스의 비율은 45%다. 그죠? 어쨌든 중앙화 거래소의 비율보다 훨씬 덱스가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덱스 같은 곳은 업비트나 다른 거래소처럼 MM을 하는 곳이 없다 보니 사람이 많은 곳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안 그러면 거래량이 박살나니까. 그죠? 어쨌든 거래소 같은 경우는 MM을 해서 매대를 채우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운용을 하죠. 그런데 덱스는 그런 게 없고 매대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이런 슬리피지 문제 등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플랫폼 중에서 85%보다 더 높은 애들이 있다. 바로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대출 플랫폼이다. 얘들은 플랫폼의 90%가 되는 놈에게만 몰린다. 이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이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90%가 되는 놈에게만 몰린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몰린다라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디파이 거래소는 중재자가 없거나 관리자가 문제점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죠? 이런 경우가 이미 여실히 드러났죠. 이번에 테라 사태에도 디파이에 UST를 집어넣으면 1달러에 준하는 루나코인으로 줘버려가지고 이 갭을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디파이 플랫폼은 손실을 많이 봤죠. 그 거래소가 해당 테마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면 아주 작은 기술적 문제 하나로 그 섹터는 펑이다. 그죠?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비트코인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며칠 동안 바닥을 기고 이런 빔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으로 방향을 가져가는 모습처럼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빔들과 함께 앞으로는 코인이 상승할 거다라는 이런 상방에 베팅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고배율을 많이 사용해서 베팅을 한 물량들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쪼청산 물량들이 많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으로 갈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왜냐? 내릴 것 같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롱청산 물량처럼 숏청산 물량도 많이 쌓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숏을 사람들이 좀 망설이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렇게 방향이 갈 거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 청산 맵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청산 맵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넣어두고 랜딩을 통해서 받은 돈을 들고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코인을 플랫폼에다가 맡겨두고 이 맡겨둔 것을 담보로 코인을 받아가는 거죠. 이 받은 코인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건데 절반은 거래소로 간다. 38 플러스 13.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거래소와 덱스, 탈중앙 거래소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일단 절반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다. 바로 마이닝. 이 마이닝은 3.6%나 된다라는 건데 마이닝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채굴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채굴이 아니라 디파이로 채굴을 한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디파이에 돈을 예치해 놓고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받는다. 이걸 채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디파이 마이닝용 이자 지급용으로 들어간다. 이러니 시간 지나면 먹튀할 생각밖에 없지. 어쩐지 다 결말이 똑같다 싶어서 보면 고이율의 이자를 저걸로 충당했구나 싶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디파이로 연 100% 벌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이자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다들 돈을 여기다 집어넣고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디파이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다시 랜딩을 갖다가 맡겨요. 그리고 코인을 가져와서 이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결국 이 맡겨놓은 돈을 들고 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먹튀할 생각밖에 없다. 그래서 러그풀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말이 다 똑같다 싶어서 보면 그 고이율의 이자를 저걸로 충당했구나 싶다. 사람들이 집어넣은 코인을 가지고 다시 랜딩 플랫폼에 집어넣고 그걸 코인으로 받아와서 여기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돌리다가 나중에는 펑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가끔 디파이가 터졌다느니 러그풀이 발생했다느니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디파이에서 이자가 나와서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디파이에 집어넣습니다. 복리의 마법이니 하면서 또 나온 코인을 여기 집어넣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복하다가 도망을 가게 되는 거겠죠.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같은 느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좌를 하나 열고 두 개 열고 세 개 열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늘려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게 날아가게 되는 구조와 비슷해 보이죠. 가끔 디파이가 터졌다느니 러그풀이 발생했다느니 등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임? 난 디파이 안 하는데 상관이 진짜 없을까? 이 크립토를 떠받드는 자금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생각해보면 진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크립토에 돈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 중에 디파이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벤처 캐피탈이나 NFT에 들어가 있는 돈들을 합쳐도 디파이에 들어가 있는 돈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UST 터지고 나서 스테이블 프로모션의 몇 프로 가지고 그렇게 코인 시장이 박살났는지 보면 체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이만큼 디파이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이슈로 큰 여파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이슈가 있느냐. 문제는 이렇게 모여있는 자금들이 안전을 위해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집계로 보면 약 85%가 단일 자산에 저장을 하는데 자기 회사 토큰에 매칭시켜 두는 곳도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파이에 돈을 집어넣을 때 여기저기 코인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단일 종목에다가 하나의 코인, 하나의 프로젝트에다가 돈을 왕창 그냥 몰빵으로 때려박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 회사 토큰에 매칭시켜 둔다라는 건 자기네가 디파이를 돌려서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 자기 코인에 집어넣고 하면서 코인의 가격을 유지하는 데 쓰던지 가격을 올리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뭐 자기 회사 토큰에 매칭시켜 주는 게 바로 루나였죠. 그래서 버블을 만들고 버블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펑 터트린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스테이블에 넣은 애들도 생각보다 많다. 75% 이상을 몰빵한 애도 위에 도표만큼이나 된다. 그러니까 10% 정도까지 넣은 애들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75% 몰빵을 한 애도 이만큼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은 굉장히 작지만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75% 이상 스테이블 코인에 몰빵해서 집어넣은 애들이 이만큼이나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해가 된다. USDC가 발행량 대비 시장의 도는 수량이 왜 그렇게 바닥이었는지, 그와 동시에 USDT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재밌죠. 이제는 USDC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USDT와 USDC가 거의 비등비등해진 그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USDC 마켓은 USDT 마켓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USDC처럼 USDT도 자산 보관용으로 묶어둔 게 있을 텐데 그걸 감안하면 USDT의 거래량은 분명 정상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USDT도 이만큼 있고 USDC도 이만큼 있는데 둘 다 어느 정도 묶어놨다라고 해도 USDT가 USDC보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USDC도 그렇게나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USDT처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죠. 위험하다가 아니라 USDT는 정말 거래량과 유통량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바이낸스 같은 레버리지 거래소와 짝짝꿍해서 나온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이것도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진으로 큰 이런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는 비트맥스 거래소를 굉장히 많이들 사용했죠.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비트를 기반으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비트가 증거금이 되어가지고 비트 수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거래를 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USDT를 가지고 마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서
바이낸스가 급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낸스 같은 레버리지 거래소와 어느 정도 짝짝꿍을 해가지고 거래량을 부풀린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유통량이 비슷해졌고 굉장히 많은 수량을 디파이에 집어넣어 놓은 상황인데 USDT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거래소에서 이만큼 거래가 되고 있고 USDC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분만 거래가 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발행량도 비슷하고 디파이에서 스테이킹 되고 있는 양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거래소에서 엄청나게 거래가 되는 게 차이가 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추신. 요즘 무슨 닥터둠이 나에게 빙의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이 다 이 모양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떡락무새라서 경기도 웨일님이 시장의 하락을 바라면서 하락의 관점을 가지고 확증 편향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리포트를 기반으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하죠. 그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리포트들이 전부 시장에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요즘 리포트들은 싹 다 코인 생태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절대 코인이 떨어지길 바래서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래서 이런 식으로 글과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 제일 먼저 소리치고 싶다. 와, 바닥이래요 여러분. 물론 최근에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나온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어서 관련 글을 쓰기도 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이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코인 올라간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시장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분명히 있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유튜브나 블로그도 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중립을 지켜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많은 정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님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